환영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제가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기독교 쪽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와 민간인 학살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좀 이렇게 봐야겠다 생각하고 그쪽 부분에 대한 조사를 조금 논문을 한두 편 썼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본 것은 그 일지를 통해서 학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 진행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과 학살 주모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일지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950년 6월 25일 육군이 잔디 소탕을 지시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은 날 내무부 치안국이 전국 유시찰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권을 하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28일 날 대통령이 긴급명령 제1호를 발동을 했습니다. 비상사태야 이제 특조령이죠. 그리고 동일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긴급명령 1호를 발동하면서 25일로 소급 적용해버렸습니다. 25일 날 서부터 발생한 그 처형, 체포 뭐 이런 것들도 이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날 육군정보국 CIC가 잔비소탕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치안국이 불순분자 구속권을 하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9일 날부터 뭔 일이 발생하냐면 이사단이 청주형무소 학살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대통령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육군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 치안국,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무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살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육군, 그 다음에 내무부가 뒤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제가 일지에서 쭉 작성한 것처럼 1950년 9월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지휘명령 대통령이 변한 건 없어요. 6월 28일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준 거고, 그러나 학살을 그 현장 주도한 기관은 내무부에서, 잠깐만요, 내무부에서 국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7월 8일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게 되고, 그 계엄령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송효찬으로, 즉 헌병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9일 민사부가 조직되죠. 그러면서 전투지구로부터 민간인 철수, 이제 본문 그대로 쓴 건데, 해산 또는 피난민 관계, 군사재판, 일반 사무 업무는 그 민사부, 계엄사령부가 이제 독할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7월 8일. 7월 8일 넘어가면서 물론 청주형무소부터 국군이 학살을 주도하게 되죠. 그러나 전체적인 학살을 주도하게 되는 것은 7월 8일부터는 국군이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은 거기에 내무부는 거기에 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그냥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명령과 국군 내무부의 학살 주도죠. 다시 짚으면 6월 28일 긴급명령 1호, 6월 28일 국군의 잔비소탕, 6월 29일 내무부의 불순분자 구속, 7월 8일 전투지구 민간인 소개와 치안기관 독할 국군 제 의견입니다. 대통령은 긴급명령 1호와 계엄령 선포로 민간인 처리를 내무부 치안국과 국군 계엄사령부, 헌병, CIC에게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국군과 내무부는 민간인 처형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 그 다음에
국군, 내무부, 요게 이제 처형 주도,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요 틀대로 이제 9월 달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자, 그러면 계엄사령부, 내무부가 어떻게 처형을 주도했고, 미군의 역할은 뭐였는지, 미국의 역할은 뭐였는지, 이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 민간인 학살 주요 지휘 명령자를 조사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의 개입이었어요. 살아. 응. 미국의 개입이었는데, 가만 있어. 미국의 개입이었는데, 그 어. 미국의 개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지, 어? 그거를, 파악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좋으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주 뜻밖의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살은 국군, 내무부, 미군, 주한미 대사관이 합작 자행한 사건으로 정의했습니다. 학살 유형이 보이는데요. 비교 연구가 됐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 전선 접경 지역 학살, 내무부, 치안국 경찰. 여기서 내무부 경찰은 누구를 얘기했냐면 미8군 지휘하의 유엔 경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덕적도에 계시던 서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7사단에 예편돼서 저쪽 압록강까지 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그분 만난 지 한 십몇 년 됐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직전에 딱 그 말씀하시고 저한테 최후의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북 지역에서 모든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그룹이 바로 유엔경찰이었다. 그런 말씀 하시고 그 말씀을 안 하시려다가 끝끝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엔 경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동강 전선 후방 지역 학살입니다. 내무부, 치안국, 국군 계엄사령부 및 CIC입니다. 주요 쟁점은 7월 25일 주한미 대사관 노블, 헤럴드 조이스 노블이죠.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 선교사의 아들이죠. 피난민 이동 통제 대책회의. 결국 이 회의와 이 회의 이전에 축적된 사건들이 대구 경북 지역의 민간인 학살을 정말 그 대량 생산했던 결정적인 회의가 바로 이 회의입니다. 여기에 이제 8월 1일 날 워커가 낙동강 방어선 구축을 명령을 하죠.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의 모든 철수, 이제 낙동강 안으로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8월 3일 날 워커가 낙동강 전선 지역 주민 소개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죠. 요 소개령의 기초가 되었던 회의가 바로 7월 25일 회의입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요 정도만, 또 학살의 배경까지만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살의 배경, 무초, 조병옥, 워커, 노블. 7월 13일 날 무초는 뭐 주한미 대사죠. 무초가 참 무리한 짓을 했어요.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승만이 그 대구시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대전에서 오자마자 그 즉시 이승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경찰을 독려할 수 있는 강력한 내무장관을 신속히 임명해라. 그때 이제 백성욱이라는 분이 계셨죠. 근데 백성욱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이 전쟁에서. 그래서 강력한 내무장관을 빨리 신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 노블의 아들 헤럴드 조이스 노블이
무초의 지시를 받고 내무장관 임명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막 쑤셔댔죠. 그래서 이틀 만에 조병욱 내무장관이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백성욱이 쫓겨났죠. 백성욱이 쫓겨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불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사람 못 죽이는 거.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조병욱은 다르죠. 기독교, 친미파죠. 그 다음에 4.3 때 사람 많이 죽였죠. 확실하게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7월 15일 동일자로 무초가 딘 소장과 미 8군 참모부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병옥이 그 무초에게 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 제안을 전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무초가 미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건 뭐냐면 대게릴라 작전을 포함하여 경찰을 지도하는 데 훌륭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겁니다. 조병옥이 임명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임명된 그러면 이 대게릴라 작전이라는 게 과연 진짜 오열, 소위 말하는 오열에 대한 그 처리 있는지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무장관 임명, 그러니까 무초와 노블이 내무장관 임명에 개입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조봉옥이 대게릴라 작전, 즉 후방으로 침투하는 오열 검문과 후방 치안 확보를 위한 적격자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병옥을 임명을 촉구한 겁니다. 7월 16일 정부와 국군이 대구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23일 정일권 계엄사령관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이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7월 25일 국군 재편이 있죠. 이때 제일 먼저 한 게 CIC와 HID 파견대를 각 사단에서 해체시키고 육군본부 정보국 직할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조직 개편이죠. 자, 그 다음에 그보다 이틀 앞선 7월 23일, 다시 23일로 내무장관 임명 이전에 조병옥이 8군 사령관 워커를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얘기죠. 유엔군 경찰 배속을 요청을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열 색출 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7월 23일 미 8기병연대 제2대대가 영동에서 인민군 유격대 공격을 받아서 괴멸되자 15,000명의 경찰을 유엔군에 배속시켜버립니다. 7월 23일 이후에 25일 회의가 열립니다. 따라서 소위 유엔 경찰이라는 게 유엔군, 즉 미군 작전 지역에 투입이 되게 되고 그 투입 원칙과 규정은 25일 회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5일 회의가 도대체 뭐냐? 이때 참석자를 보면 괜찮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김갑수 내무부 차관, 김태선 치안국장, 미 8군 헌병사령부 헌병감 삭스 대령, G2 타핑컨, CIC 플레어티 소령, G1 맥거번. 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기에 왜 CIC가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헌병이 왜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노근미 보고서에 잘 소개된 겁니다. 잘 보시면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미 8군이 한국 경찰 연락실을 통해 해당 지역 경찰서에 민간인 소개 통보.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해당 지역이 어딘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해당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 연락 장교는 경찰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 피난민의 이동과 통제. 이 도대체 피난민이 누구인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피난민 소개, 신문, 격리, 조사 등 피난민 통제에 대한 모든 것은 한국군의 참, 제가 요걸 보면서 좀 소름이 끼쳤는데, 이 부분을 미군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생길 위험 부담을 한국군에 모두 이렇게 전가시켜 버리는 조항이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군사정보, 전복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인물은 헌병대나 정보기관에 있죠. 그래서 정보기관은 뭐 HID 아니면 CIC죠. 자, 그러면 해당 지역이 어딜까? 결과, 낙동강 전선 접경 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동강 전선이 이제 일부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 왼쪽 좌측으로는 외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동쪽으로는 경주 위에가 어디죠? 포항까지, 대구 위, 영천 위, 이게 이제 부산 교두보이죠. 좌측으로는 외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산까지 낙동강이 흘러내려가는.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그 부분이 낙동강 접경지역. 풍영면, 다인면, 단일면, 도계면, 비안면, 소보면, 태평면, 산동면, 효령면, 가산면, 외관읍, 지천면, 소보면, 우보면, 이게 바로 해당 지역. 요 부분. 그러면 요 부분의 사람들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피난민. 그러면 자, 이거는 7월 말서부터 8월 초입니다. 요 소개가.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해당 지역에서 학살이 어떤 양상을 나타냈는지 실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전선 접경 지역 학살은 두 가지 유형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나눠지는데 6월 말서부터 7월 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월 말부터 8월 초 중순입니다. 자, 요거를 잘 보세요. 6월 말, 7월 2일,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우보면 미성동, 이구, 오두철은 보도연맹 가입 후 심할서를 제출하였고 6.25 사변이 발생한 당시, 이거 원문 그대로 써서 말이 잘 안 됩니다. 발생 6월 본가에서 우보지석 차석 이택기에 연행 후 행방불명. 자, 그리고 50년 8월 5일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예. 군위군 우보면 같은 면이죠. 달산동 132 거주자 강석훈은 1950년 8월 5일 순경에게 연행. 어떤 차이가 있죠? 6월 말과 8월 초. 이 두 문장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이 유족들은 그 희생자 이제 6월 초는 유족들은 희생자가 누구에게 어디로 잡혀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초는 누가 잡아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7월 초 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칠곡군 석정면 보남동 조병대는 보안법 위반으로 외관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가 어디에서 처형됐는지, 어디로 연행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8월 3일 거에 좀 보겠습니다. 군위군 소보면 서경동 김대현은 보도연맹원 통지를 받고 지서에 간 후 당시 주둔 군인과 경찰, 지서에 잡혀갔는데 그 경찰이 누군지 몰라요. 자, 이게 어떤 차이냐?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그 밑에 사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톱. 자, 이게 이제 좌측으로는, 좌측 아래는 외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암산, 그 다음에 유학산, 이게 이제 1사단이 8월 13일 날
그 낙동강 교두보 전선 이렇게 형성할 때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측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친 거 보면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다부리. 흔히 말하는 다부동 전투죠. 자, 그리고 위에 보면 학카리, 학상리가 나옵니다. 자, 학카리, 학상리 사람들이 주로 학살된 거는 8월 2일, 8월 3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리고 학살 장소는 팥제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3일 1사단 11, 15, 12연대 수암산 유학산을 잇는 방어선 구축 다부동 전투 대비 7월 30일 칠곡군 가산면 학하동 거주자 장규현은 보도연맹으로 이름 몰라요. 지서도 몰라요. 경찰에 연행된 후 팥제에서 희생. 8월 2일 칠곡군 가산면 학하동 거주자 장인현 학하동 이장으로 당시 이장으로서 학하동에서 15연대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15연대 그 학하동 나오죠? 학하리 그죠? 15연대 주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예. 그 다음에 8월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거주자 박도희는 경찰에 의하는데요. 팥제에게 피살. 자, 학살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살의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초기 학살은 지역 단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도연맹이나 예비검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차린 검석 내무치안국에 의해서 지시 내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경찰서에서도 하지만 기초적으로는 지서에서 합니다. 따라서 지서에서 누가 데려갔는지 그 지서가 어딘지 그거를 모르는 유족은 없어요. 그런데 8월 달에는 몰라요. 경찰복장을 하고 데려갔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동시에 군인이 있어요. 이건 학살의 주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6월 말서부터 7월 초는 그렇다 치고 7월 말서부터 8월 초 중순에 체포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기 지금 나오는 학상리, 학상동, 학하동을 예를 들면 이곳이 바로 소개지역. 따라서 소개지역의 학살은 미8군이 지시를 내리면서 소개가 된 거고 그 소개의 원칙은 25일에 기준해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소개 지역에 투입되었던 사람, 경찰이 누구냐? 바로 유엔경찰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따라서 25일 회의에 기초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낙동강 접경 지역 그 주민들, 군이, 칠곡, 또 뭐가 있죠? 김천, 영천, 경산, 경주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소개됐고 소개 과정에서 25일 원칙에 의해서 다 처형된 겁니다. 이거는 사적 감정이나 누가 누구를 동네 사람들끼리 원한이 있어 꼰질러 가지고 손가락 총 쏴서 죽이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100% 국가폭력.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방지역, 낙동강전선, 부산교두보 후방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 그 다음에 경산, 청도, 경주 후방, 그 다음에 울산,
뭐 이런 지역의 학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대구 형문서 학살을 먼저 좀 살짝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에, 현장 현장의 자료들이 왜 중요한지 좀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7월 4일 날 노그니 파일에 의하면 4,500 학살 시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결국 이게 시도가 되죠. 7월 7일서부터 9일까지. 그런데 이 학살보다 더 심한 케이스. 그거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자행된 학살입니다. 자, 그래서 7월, 요거는 이제 진술에 의존해서 해서 7월 5일이라고 했는데 아마 체포일자를 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 사례는 1950년 6월 말 예비검사과 이에 따른 처형, 6월 말 이후에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 중순, 7월 27일 보시기 바랍니다. 27일 대구 형무소 300명 같이 간 거, 그 다음에 27일 날 면회했는데 27일 날 없어진 거 보시면 이제 대구 형무소에 이제 미결수로 수감되는 과정인데요. 자 보세요. 달성군 가창면, 영천군 화북면, 대구시 교동, 경산군 하양면, 영덕군 축산면, 칠곡군 인동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 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구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대구 쪽으로 간 사람들이 대구 형무소에 이렇게 다 100% 수감되었다, 미결수로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도 있었고, 창고에도 있었고, 김천 형무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간다고 하면서 지 동네에서 벗어난 창고에서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위 7월 말 학살은 낙동강 전선 후방 지역에서 군, 헌병 CIC, 경찰에 체포되어 미결 수감 중 희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형무소 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CIC. 이게 좀 무섭죠. CIC 헌병 경찰은 아니야. CIC의 지휘 명령을 일이 받으며 있어? 합동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거를 보겠습니다. 경북 경산 용성면 고운동 314 거주자 김봉호 7월 16일입니다. 는 CIC에서 와서 연행이죠. 당시 경산 CIC 대장이 이 암흑계신데 제가 인터뷰를 갔는데 전쟁 때 CIC 대장이 이 주 암흑계입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인터뷰를 갔는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쓰러져 가지고. 자, 근데 하여튼 보세요. 이거는 와서 연행입니다. 7월 초중순에서는 CIC가 지역에 와서 체포합니다. 그런데 7월 말이 되면 아까 CIC와 HID를 그 7월 30일에 7월 25일에 육군정보국으로 다 이렇게 합동 통합시켜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육군정보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 이 얘기는 지휘 명령 계통을 단일화했다라는 의미로 봐요. 그래서 사단 거쳐서 CIC에게 가는 게 아니라 육군 정보국을 통해서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체계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8월 말부터 면 단위, 잘 아시죠? 도가 있고 시구가 있고 군이 있고 그 다음에 면이 있죠. 보통 CIC는 두세 개 군에 한 개의 분견대가 설치가 돼요. 도 단위를 파견대라고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단위를 분견대라고 합니다. 그 이하의 조직은 없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져요. 면 단위까지 CIC를 설치해버렸어요. 주로 이용한 것이 이제 지서인데, 지서에 헌병과 경찰이 합동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IC가 지휘 명령을 하는 거죠. 자, 8월 15일 보겠습니다. 경북 자인면 남산동 김성배는
8월 15일 자인면 주재 특무대원에게 끌려가 암양면 코발트 광산에서 처해. 8월 그 밑에 것 경산 자인면이죠. 그 다음에 진양면 주재 CIC의 입체. 그 다음에 물음표 해놓은 거. 경산 남천면 조철규는 남천면 주둔 CIC대에 의해 체포. 타살. 7월 말이죠. 암양면 정삼땡은 암양면 주둔 CIC의 체포. 암양면 조상만은 CIC 조수 최종교로부터 암양면 평산지서로. 그러니까 지서에 CIC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연행된 뒤 행방 부인. 자, 10월 1일까지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1950년 7월 말 이후 즉 낙동강 전선 형성 뒤 CIC가 대구, 영천, 경산, 청도, 경주 등 경북의 후방 지역을 장악하고 민간인 처형을 주도하였습니다. CIC는 위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면 단위까지 파견되어 경찰과 헌병을 지휘 명령하면서 처형을 주도하였습니다. 희생자 중 일부는 대구 형무소와 대구 지역으로 이송되었으나 대부분 분 단위, 면 단위에서 처형.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대통령이 6월 28일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거를 군과 내무부가 받았고 초기에 이제 민간인 체포 뭐 이런 부분들은 내무부가 진행을 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주 형무소 처형이 집행되면서 국군이 이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7월 8일 계엄령이 떨어지고 민사부가 조직되면서 군이 주도적으로 처형을 주도했는데 이게 낙동강 전선 형성되면서 7월 14일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면서 미 8군의 후방 정책에 따라서 또 25일 날 미 대사관이 주도한 피난민 처리 대책회의라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됐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국군, 내무부가 이 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미군도 이를 방조, 방임 또는 뭐라 그럴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학살을 세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